네, 현재 시각 8시 36분 지나갑니다. 뭐 실리콘밸리 은행 여기다가 크레딧 스위스도 퍼스트 리퍼블릭. 아니 뭐 지금 은행권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니까 사실 투자자들 좀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 시장은 또 의외로 잘 버티고요. 잘 버티죠. 예. 예. 지금 뭐 긴축거리고 있습니다만 한 일주일 사이에 얼추 연준에서 풀려나간 돈이 한 3천억 달러 되나 봐요. 아, 돈 풀리는 판에 무슨 예. 뭐 재할인 창구가 됐건 뭐가 됐건 이 상황이다 보니 그러하고 아까 이제 다 소개가 되었습니다만 어제 한 9% 올랐던 퍼스트 리퍼블릭 네. 지금 장외에서는 또 지금 한 18% 빠지니까 예. 어제 뭐 이런 시기라서 굉장히 지금 이 위기 상황을 갖다가 뭐 지금 환율도 하루에 10원 이상의 오르고 내리고를 네. 예사로 하고 있죠. 어제 뭐 코스피도 40포인트 가까이 그러니까요. 왔다 갔다 했어요. 금리가 무슨 뭐 2년물 같은 이런 단기물 금리가 10bp, 20bp를 하루에 막 움직인다. 아, 2년물. 예. 예. 이거 지금 시장은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던 그 시장이 아닌 거죠. 진폭이 상당한데 네, 뭔가 좀 변동성은 불안하다는 모습도 엄청납니다. 있는 것 같고, 예. 오늘 과이제경제연구소 차영재 선생님과 네.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어떻게 보셨어요, 시장 상황? 저는 시장에서 팩트와 심리가 지금 부딪히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심리는 지금까지 말씀하신 그 불안감들이고요. 네. 미국의 은행들 결이 다 다른 은행들인데 네. 그리고 이제 글로벌 상황 CS까지 한다라면 글로벌 상황들이 각각 다른 거죠. SVB 같은 경우는 벤처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고 그들이 이제 벤처 예금을 받아서 장기물 국채하면서 미스매치가 발생한다면서 네. 일시적으로 이제 그렇게 미스매치에 따른 혼란이 오면서 이제 파산이 온 거죠. 그리고 시간이 빨랐었던 것들이 지금 현재 시대 상황의 변화죠. 인터넷 시대가 되다 보니까 24시간 인터넷이 돌아가면서 은행에 인출이 가능했던 거죠. 과거 같으면 주말에 발생했던 뱅크런이면 월요일 아침에 줄을 서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발생 안 되면서 이게 갑자기 열몇 시간 만에 55조가 인출이 되면서 무너져 버린 거죠. 스위스 크레디트 같은 은행 같은 경우는 재무제표상의 문제였었습니다. 이거는 회계 감리 상태에서 재무제표가 잘못됐다라고 해서 그걸 고치다 보니까 한 1,000억 정도 손실이 늘어났었던 것들이고 이런 것들을 현재 지금 스위스 은행이 당국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일부 통신사에 또 오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좀 팩트를 잠깐 좀 언급을 드리면 스위스 크레디트가 이제 문제가 크레딧 스위스. 크레딧 스위스 이제 CS로 표현하겠습니다. 간단하게 CS 은행 같은 경우 이렇게 문제가 되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심리적 때문에 유동성의 위기가 생겼던 거죠. 대주주가 사우디 은행이었습니다. 사우디 은행이 9.8%를 갖고 있었는데 네. 스위스 이 법상 10%를 못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9.8%였는데 예. 그럼 유동성 위기가 빠지니까 유동성을 좀 공급해줘라라고 하니까 법상 우리가 못한다. 그럼 12%까지 늘려달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스위스 당국에서는 이것을 빌미로 해서 그 자기네 무너지니까 못한다라고 하니까 그럼 우리 유동성 공급 못한다라고 했는데 뒤에 말만 전 세계를 탄 겁니다. 사우디 은행이 공급을 안 한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CS에서 자금이 인출이 됐던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오해에서 발생된 것들이 심리적인 불안. 제가 팩트와 심리가 같이 있다라는 것이 팩트로 보면 못 지원하는 거지만 그게 이제 오히려 오해를 불러일으켰던 거죠. 그렇지만 발빠르게 스위스 중앙은행 당국이 나서면서 이 유동성을 좀 마무리 지었던 것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퍼스트 리퍼블릭 같은 경우도 거액 자산가들이 돈을 빼면서 안전한 은행으로 옮기다 보니까 발생됐던 것들인데 여기서 이제 거죠. 자, 팩트를 보게 된다라면 SVB나 네. 그다음에 퍼스트 리퍼블릭이나 예. 지금 이렇게 갑작스럽게 미국 당국이나 은행들이 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들이 과거 우리가 모기지 사태처럼 모기지 사태 때는 이게 서로 대출이 엮여가지고 자산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은행이 소위 파산으로 그러니까 파산이 되면 내 돈을 못 건지는 상황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돈이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제 유동성 위기를 빠지다 보니까 미스매치가 발생된 거죠. 네. SVB 같은 경우도 채권을 팔면 만기까지 보유하고 나면 이 미스매치가 해소가 되는 겁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돈을 넣은 거고 퍼스트 리퍼블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인출을 하려다 보니까 채권을 팔아야 되는 상황인데 이걸 좀 막아놓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팩트로 놓고 보면 그래서 주식시장이 강했었던 나름대로 이유 중에 하나가 팩트로 놓고 보면 이게 과거에 2008년의 금융위기와는 결이 완전히 다른 건데 근데 지금 심리적으로 미국 증시도 많이 올랐고 글로벌 증시가 오른 상태에서 일단 파산, 이 파산도 스스로 내린 게 아니라 금융당국이 내린 거거든요. 예. 돈 인출을 막기 위해서 내린 거고 그다음에 돈 다 주겠다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도 미국 은행에서도 미국 금융당국에서 보니까 돈이 있는 거죠.
그 미스매치를 자기네는 해소해 주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뉴욕 증시 같은 경우 좀 안정세를 나타냈지만 지금 투자자들이 불안하다 보니까 거기에 매도세가 좀 있다 보니까 변동성들이 이렇게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채, 환율, 주식시장 이런 변동성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전에는 팩트에는 그렇게 큰 위기는 아니다라고 보는 시각들이 있지만 심리적으로 불안되기 때문에 이게 다음 주까지는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저희 SBS 비즈를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팩트는 흔들리지 않고 있지만 심리가 흔들리고 있는 부분들이 안정될 때까지는 구분해서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퍼스트 리퍼블릭 주가 자체가 시간에서는 지금 많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싶네요. 예. 네, 그렇죠. 팩트와 심리라. 일단 우리 차 소장님도 제목은 진짜 잘 만드셔. 딱 느낌 오게 말씀하시네. 네. 이진영 선생님한테 배운 겁니다. 스승이 좋아가지고. 아니 근데 지금 하도 은행 하니까 지금 한번 살펴보니 불과 얼마 전에 우리나라도 은행주 열풍이 한 불었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랬다가 지금 다 원위치예요 또. 그런데 이게 네. 이제 놓고 보면 요 네. 영향이라기보다는 은행주들이 올랐었던 것들이 1월 달을 우리가 돌이켜 보면 외국인들이 매수를 바짝 하면서 당겼죠. 주주환원 정책이라고 하면서 그들이 이제 주주환원 정책을 펼칠 것이야 저평가됐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1월 달에 외국인들이 두 가지를 샀었죠. 삼성전자와 은행주. 요거를 샀었던 것들이 기억이 새삼 나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은행주들을 팔았었던 것은 우리가 이제 그 SVB 사태 나기 이전부터 주가가 꺾였었던 거죠. 네. 윤석열 대통령께서 공공재라는 발언을 하면서 은행의 대출 이자를 규제를 했었고 여러 가지 규제를 하면서 지금 이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은행원들의 어제 나온 뉴스를 보니까 성과급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퇴직할 때 주는 희망퇴직금도 주총 이후로 미뤄라. 주총에서 결정해라라고 어제 이제 나왔거든요.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은행주들이 주가가 빠졌고 최근에 어떻게 보면 SVB 사태 이후에 빠진 주가폭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네.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미국의 은행주들 빠진 거에 비하면 예. 크지는 않습니다만 이게 지금 이제 그 전에 있었던 여파. 그러니까 이제 은행주들이 올랐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외국인들 매수와 주주환원 정책이었는데 이게 둘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다시 제자리로 올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들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지금 우리 차 소장님이 예. 설명하고는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아래쪽에 나와 있는 자막하고는 다소 이제 결이 다릅니다, 그죠? 근데 그게 좀 어떻게 보면 약간의 가속화를 좀 시켰던 가속화를 부분들이 좀 시켰다. 조금 가속화 시켰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크레딧 스위스 예. 때문이라고 보기는 좀 사실 이렇게 예, 주가 흐름 근데 보면은 거기서 이제 한 번 더 푹 밀었던 부분들은 분명히 CS 문제라는데 SVB 문제가 좀 밀었던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이게 우리 또 주가의 2,400을 깼었던. 그러니까 2,400이 깨지는 상황에서 좀 더 밀어버렸던 그러한 요소들이 좀 그 부분들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전혀 상관없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렇지만 어쨌든 근본적인 이유는 거기에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은행권에서 자금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은행 금리가 3%대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 자,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러면 단순하게 SVB 사태랑 우리 은행주랑 상관이 없느냐? 저는 일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냐면 SVB 같은 경우가 이제 했었던 것들이 전통은행들이 하지 않았었던 부분들이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도 전통은행이 하지 않았던 소위 그 인터넷 은행들 이게 중금리 대출로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럼 이게 전통은행들이 들어가지 못했었던 부분들의 중금리 대출로 들어가면서 신사업이다라고 했는데 연체율이 1%대 이상으로 좀 올라갔습니다. 은행이 연체율이 1%가 넘는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거죠. 보통 이제 0.00 몇 프로 이렇게 연체율이 되는데 연체율이 1%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주가가 못 올라가는 거고요. 또 한 가지 SVB 사태가 일어났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예금은 물밀듯이 들어오는데 명목 금리를 올라가지만 그걸 굴릴 수 있는 데가 없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저축은행들 상장되는 저축은행들 상당수 있는데 저축은행들이 지금 PF라든지 과거는 이렇게 돌렸었는데 그들이 못 돌리다 보니까 소위 역마진이 날 수도 있는 거죠. 예금은 들어오는데 고금리를 명목 고금리를 제시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운용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미스매치. 그러니까 우리가 SVB 사태에 따라서 단순하게 우리 전통은행들을 바라볼 것들이 아니라 인터넷 은행이라든지 아니면 저축은행들의 어떤 그 위기관리 시스템 우리가 이제 도드프랭크법을 지금 미국에서 다시 부활하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드프랭크법은 뭐냐면 위기 관리를 그 금융당국이 들여다보자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바마 대통령 때 만들어놨었던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다시 이제 원위치 시켜놨던 건데 이번에 또 다시 원위치 시키자 이제 이런 논의들이 지금 미국 의회에서 나오고 있는데 우리도 도드 프랭크법은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도 이제 금융당국이 이런 부분들은 좀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 앞으로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 전화 연결에서도 전략 세워보도록 하죠. 오늘 FR리서치 한용희 수석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상승 마감한 상황이고 어제 국내 증시도 변동성은 상당했습니다만 그래도 잘 버텨준 모습인데 오늘장 흐름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오늘자 이제 미국 증시가 강하게 좀 반등을 하면서 좀 따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동시효과 상황을 잠깐 살펴놓고 보시면은 코스피, 코스닥 양시 시장 모두 다 이제 큰 상승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닥이 0.8%, 코스피가 0.79% 이제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미국 증시에서 가장 큰 이벤트가 좀 있었습니다. 제가 좀 인상 깊게 봤던 거는 마이크로소프트 AI 데이 주기였는데 AI 이벤트였는데 영상을 제가 좀 잠깐 가져왔는데 네. 한번 띄워주시면은 상당히 좀 제가 느낀 거는 일자리가 많이 감소를 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네. 예. 어제 좀 인상 깊었던 거는 디자이너들이 많이 없어지겠다, 일자리를 많이 잃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보통 우리가 뭐 업무를 할 때 이제 파워포인트나 PPT를 많이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영상을 보시면 이제 나와가지고 발표를 하는 게 이제 본인 딸에게 고등학교 졸업에 대한 축하 PPT를 만들어줘라고 하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이 그거를 인식하고 어떤 테마로 만들어드리겠습니까?라고 하면은 이제 재밌냐 아니면은 이런 것들을 인식을 하게 되면은 그것에 맞춰서 PPT가 쫙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예. 상당히 좀 디자인 잘 되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오늘 뭐 AI주가 지금 동시효과 상황에서도 조금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확실히 오픈 AI를 인수를 하면서 좀 AI주도 많이 부각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와, 이게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 공식 홈페이지에서 저희가 참고한 영상인데 대단하네요. 아이고 예. 지금 보여주신 거 보니까 좀 섬찟합니다. 자, 진짜 이러다 진짜 사람들 뭘 하고 살죠? 여기도 그냥 AI가 하면 될 것 같은데 진행도 이제 얼마 저희 안 방 와 무섭네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진짜 엄청나게 뛰었네요. 아니 이제 그러면 이제 AI 뭐 로봇, 2차 전지, 뭐 반도체, 야 이제 진짜 여전히 건재하고 이제 뭐 테마라고도 치부하기도 뭐한데. 이제 성장 산업이네요. 네, 예. 우리 국내로 눈을 돌렸을 때 어떻게 지금 계속 갈 수 있겠습니까? 사실 주가 같은 경우에 너무 많이 올라왔다라고 그렇긴 생각을 하죠.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 진입한다라는 거는 너무 위험한 발상인 것 같고요. 저는 AI 관련주들은 조금 그냥 보유자의 영역이고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저는 로봇 AI가 최근에 가장 주도 섹터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로봇주는 조금 더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은 합니다. 어제도 이제 이슈가 하나 나오기는 했었는데 한 언론사에서 이제 보도가 나온 게 뭐냐면 이미 뭐 삼성전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인수를 공격적으로 할 가능성은 좀 높다라고 시장에서 판단을 하고 있고 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심을 보이는 게 SBB 테크 이제 감속기죠. 감속기를 좀 많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고 했고 지금 동시효과 상황에서 이제 상한가에 진입한 게 이제 뉴로메카인데 뉴로메카는 뭐 우리가 가장 유명한 게 이제 교촌치킨에서 들어가는 치킨 튀기는 로봇이죠. 근데 네, 교촌치킨이랑 협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주 코엑스에 이제 스마트 자동화 박람회 좀 갔다 네네. 왔었는데 그때 이제 뉴로메카를 좀 많이 봤었거든요. 근데 예. 라인업이 굉장히 좀 많았습니다. 협동 로봇 쪽에서. 근데 뭐 설거지라든지 이런 것까지 좀 미래에는 좀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좀 답변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 이 협동 로봇 쪽에서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전자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그럼 다른 대기업 쪽에서 관심을 많이 갖겠다라고 했는데 어제 나온 이슈는 이제 한화랑 포스코가 이제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고 좀 전했습니다. 그래서 로봇 쪽은 계속 좀 성장할 수 있는 관심이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금 주목을 해보자면은 저는 아직까지 로봇 쪽에서는 부각을 받지 않은 종목 중에는 저는
제우스라는 종목을 좀 많이 보고 있는데 제우스 네. 같은 경우에는 2010년부터 로봇 산업에 진출을 해서 지금 꽤 업력이 10년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역량을 강화를 하고 있는데 로봇 업체 중에서도 좀 중요한 게 이제 컨트롤러랑 이제 모션 소프트웨어인데 이 자체 제작 기술이 그 국내에서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 매출 인식이 크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로봇 관련주들 다 매출 인식이 크게 되지는 않죠. 근데 기술력으로 봤을 때는 제우스도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일단 반도체 쪽에서는 매출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이나 이 부분에서는 이제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미래 투자에서는 이제 로봇 쪽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말씀 듣던 중에 그 무슨 뭐 커피 바리스타 로봇이나 저 치킨 튀겨주는 네. 티봇 같은 거는 네, 저도 뭐 납득이 갑니다만 그 설거지 말씀하셨잖아요. 네네네. 한수께서 해보셨는지 모르지만 그 설거지 그거 로봇이 쉽게 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닙니다. 그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 어쨌거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한번 투자분들 위해서 대응 전략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잘 왔던 종목들, 뭐 오늘도 오르는 종목들 그냥 다음 주까지 넘겨도 좋을까 이렇게 한번 여쭤볼까요? 저는 이게 좀 섹터마다 다르다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 오늘 그 K-칩스 반도체법이 이제 초안이 통과가 됐죠. 근데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인내의 종목이다 보니까 그 바닥에서 계속 반등하는 거를 좀 기대를 하고 계실 텐데 저는 계속 좀 가져가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어떤 섹터에 있느냐에 따라 사실 너무나 이제 소외된 것들도 있고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주도 섹터가 어떤 섹터인지를 좀 많이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 이 섹터에서 아직까지 부각을 많이 받지 않은 기업이 어떤 곳인가라는 것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좀 기다리는 투자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시각 8시 53분 지나갑니다. 자,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급등을 했는데 오늘 코스피도 그 영향을 받아서 상승이 예상됩니다. 현재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 0.8% 상승 출발 예상되고요. 2,397포인트입니다. 코스닥도 오늘 1% 가까운 상승이 예상되죠. 예상 체결지수 789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0.6% 상승 예상되네요. 예상 체결가 63,300원. 자, 이렇게 되면은 주가는 다시 이제 6만 원 선을 회복하게 되는 거고요. LG 에너지 솔루션도 0.5%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에서 반도체 관련주들 흐름 괜찮네요. 지금 SK 하이닉스가 2.7% 강세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81,200원이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1% 상승 예상되고요. LG화학 2.6%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74만 9천 원이고요. 삼성 SDI도 0.68%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74만 4천 원으로 집계됩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1.5% 상승 예상되고요. 현대차도 오름세가 예상됩니다. 네이버가 2% 강세가 예상되네요. 예상 체결가 20만 1,500원, 기아 소폭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시가총액 10위권 내에서 전 종목이 상승 출발 예상되고요. 이제 관건은 오후까지 또 개장하고 나서 오후까지도 이러한 상승폭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는지 여부가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0.9%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21만 8천 원으로 기록이 됩니다. 어제장에서도 뭐 이미 지금 많이 그저께 많이 올랐고 어제도 이제 상승세를 보여준 모습이고요. 오늘까지도 견조하게 지금 상승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에코프로 2%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44만 7,500원이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오늘 1% 가까운 상승 예상됩니다. LNF 2% 상승 예상되죠. 예상 체결가 25만 원. HLB는 보합 예상되고요. 펄어비스가 1.3%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41,500원. 카카오게임즈 소폭 상승 예상되고요. 셀트리온지약 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SM도 보합 예상되고요. JYP 엔터테인먼트는 1.7% 상승 예상되면서 예상 체결가 7만 1,0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4분여가량 남았습니다. 계속 시장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죠. 일단 뭐 지금 은행권 얘기는 지금 계속해서 뭐 당국들이 지금 빠른 그 사태 조기 진화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고 네. 이제 다음 주 FOMC가 있는 상황에서 사실 ECB가 예상 밖으로 빅스텝을 단행했단 말이죠. 분명 영향도 예. 있을 것 같고요. 예. 어쨌거나 이번에도 네. ECB 관련해서는 시장의 어지간한 이코노미스트들은 다 이거 워낙 세게 얘기했기 때문에 3월에는 50bp
지난번에 50bp 하면서 다음번에도 50bp 할 거야라고 너무 강하게 얘기했던 차라서 안 하면 이상할 뻔했다 했는데 하긴 했고요. 하고 나서 이제 말이 싹 바뀌어서 다음번에 당장 동결로 가도 이상할 게 없는 그런 시기긴 합니다만 그래도 뭐랄까 50bp를 올렸는데도 유럽 시장에서는 오히려 20일 갖다가 비둘기 도비샤다 이렇게 해석할 정도로 예. 여겨지니까 그런 인플레이션 상황이 상황이 워낙 안 좋다 예, 보니까 예. 예. 지금 연준도 차수양 것도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연준도 다음 주에 안 하는 게 이상하죠. 금리 인상. 그렇죠. 오히려 말을 바꾸는 게 이상할 것 같습니다. 25bp를 해줘야.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22 같은 경우도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50bp를 얘기한 상태에서 50bp를 했기 때문에 시장 충격이 좀 덜했던 거지. 덜했던 거고. 여기서 25bp 얘기를 했는데 안 하면 오히려 더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더 땡겨져 올 수밖에 없는 거고 정말 은행에 대한 위기가 더 땡겨올 수도 있겠죠. 야 연준이 이렇게 지금 50bp 얘기까지 했었던 연준인데 금리 인상을 안 해? 은행이 그렇게 심각한 거야? 이런 오해를 또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25bp를 해주는 것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해준다라는 표현이 좀 어폐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하는 것이 시장에 있어서 예상치와 시장이 어떤 흘러가는 부분들 그리고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대로 가도 돼. 우리의 경제는 대대 탄탄하고 우리의 금융 시스템 문제가 없어. 오히려 이런 안도감을 줄 수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50bp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냥 연준은 그러니까 보통 그런 거죠. 마티 형이 그냥 걸어가는데 옆에서 막 누가 뭐라 그래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걸어가면 아 별로 문제 없구나라는 인식을 줄 수 있다라고 저는 그런 부분들도 연준은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정민님 그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지금 얼마나 정신없이 세월 보내고 있는가 하면은 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그 상원에 나와가지고 거기 엘리자베스 워렌 그 실세 의원하고 뭐 거의 맞짱도 뜨겠다는 식으로 네네. 강하게 얘기하면서 우리 지금 50bp 70 저기 뭐야 디스인플레이션에서 50 하다가 25로 내려왔지만 이거 3월달에 다가오는 회의 때 이거 다시 또 50bp로 갈 수도 있겠다 얘기한 게 오늘이 3월 17일이죠. 얼마 안 미국 됐는데요. 3월 7일이니까 예, 예, 열흘 예, 전 예, 얘기예요. 예. 이 열흘 전에 파월 의장 입에서 우리 이러다가 50bp 한번 더 50bp로 다시 돌아설지도 모르겠어요 했던 얘기가 지금 이렇게 이제 열흘 사이에 노무라가 25bp 금리 인하할지도 몰라 이러는 판국으로 왔으니 네. 근데 결론적으로는 보니까 장중이든 뭐든 간에 하루하루 홀짝이든 간에 시장에서는 용감한 자가 먹네요. 많이 빠졌다 싶을 때 그리고 들어가니까. 약간 내성이 생긴 것 같다는 내성도. 느낌도 들어요. 예. 왜냐하면 워낙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말이 바뀌는 것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은 일단 좀 내성이 생긴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정민 또- 아나운서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또 주식은 정민 아나운서 같은 성격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정말 보면은 제 성격이 어떤데요? 예를 들어서 때려도 안 아픈 사람이 있죠 왜? 네, 그렇죠. 그러니 지금 이 빠지고 내지는 수익 맞으면 아프죠. 아, 그래요? 아프죠. 내 어떻게 생각 안 안 아플 하시는 수가 거예요. 있겠습니까? 티를 안 내서 그런 건가요? 그렇죠. 예, 예. 그냥 적당한 충격에는 버티는 것뿐이지 아프죠. 안 그렇죠. 아플 수가 없죠. 안 아플 수가 예, 없어요. 내공이 그리고- 강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지금 시장도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조금만 맞습니다. 이렇게 이슈가 나오면은 이게 악재가 아니어도 좀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맞습니다. 부분이 내성은 있어도 좀 뭔가 심리적으로는 좀 불안하다. 불안하니까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지금 이제 개장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오늘 바로 2,400 열겠는데 분위기가. 예, 오늘 시장 분위기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국내 증시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 개장합니다. 네, 3월 17일 금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급등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나스닥이 2% 넘게 올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4% 강세를 보여줬고요. 또 전기차 관련주들도 이제 상승 마감했습니다. 사실 실리콘밸리 은행 그 파산 여파 후폭풍이 거세지 않을까라는 우려는 있었습니다만 좀 조기에 진화되는 듯한 모습이었고 여기에 크레딧 스위스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이제 구제 지원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 또 퍼스트 리퍼블릭도 주요 대형 은행들이 300억 달러를 출자키로 하면서 시장은 안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최근 국내 증시도 견조하게 버텨주는 모습인데 오늘 뉴욕 증시
영향을 받아서 지금 상승 출발 보여줍니다. 코스피가 1% 올라갑니다. 단숨에 2,400선 또 회복이 됐습니다. 2,403포인트, 2,400선을 다시 한번 탈환하는 모습이고요. 코스닥도 1.2% 올라갑니다. 791포인트입니다. 양시장 1% 상승 보여주네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1.5% 올라갑니다. 68,000원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도 0.3% 올라갑니다. SK하이닉스 오늘 많이 올라가네요. 그동안 좀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좀 가격적인 메리트도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3% 강세 81,400원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1.2% 올라갑니다. 80만 원 회복이 됐네요. LG화학도 0.4% 올라가고요. 삼성 SDI도 0.5% 올라갑니다. 743,000원. 삼성전자 우선주도 1% 상승하고요. 현대차도 0.9% 올라갑니다. 네이버가 1.9% 상승으로 20만 1,000원이고요. 기아도 1% 상승합니다. 79,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가총액 10위권 내에서 전 종목이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보게 되면 그동안 다소 좀 소외됐던 종목들, 특히 대형주 내에서는 소외됐던 종목들, 현대차라든지 기아 이런 종목들 위주로 매수세가 좀 빠르게 유입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오늘 좀 올라가긴 합니다만 상승 탄력이 굉장히 둔화되는 모습입니다. 그동안 좀 주가가 지금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좀 차익 실현 욕구가 커질 수밖에 없는 시점이 되겠죠. 지금 하락으로 오히려 전환이 됐어요. 0.4% 하락, 21만 5천 원. 자, 다만 최근에 주가가 떨어질 때 오히려 좀 대기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과연 오늘장에서는 어떤 흐름들이 연출이 되는지 좀 주가 흐름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에코프로도 지금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옵니다. 1% 상승 44만 3,500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9% 올라가고요. LNF 1.2% 상승합니다. 24만 7,500원이고요. HLB도 1.6% 올라갑니다. 34,450원. 펄어비스 2.6% 강세입니다. 42,050원이고요. 셀트리온 제약 1.2% 올라갑니다. 카카오게임즈가 2% 강세네요. 42,400원이고요. SM이 1% 떨어집니다. 11만 300원. JYP 엔터테인먼트 1% 상승으로 7만 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2차전지 쪽에서는 지금 물량들이 좀 나옵니다.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고요. 수급 상황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 팔고요. 개인과 기관이 삽니다. 개인 투자자가 115억 원, 기관은 178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은 300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업종별 수급 봤을 때 전기전자에서는 기관 쪽에서 지금 매수를 보여주고 있고 개인 투자자, 외국인은 매도 우위고요. 개인 투자자는 오늘 화학 섹터에서 집중적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제조업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사고 있는 상황이고 업종별 흐름 봤을 때는 오늘 의료정밀 섹터, 철강, 금속, 전기전자 섹터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수급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쪽 개인 투자자 홀로 순매수입니다. 467억 원 매수 우위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470억 원, 1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9시 3분 지나갑니다. 자, 환율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환시장 개장 상황입니다. 달러 환율 좀 많이 내려갑니다. 12원 하락한 1,301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유로화 강세 맞물려서 지금 달러 환율도 좀 내려가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이래저래 보니 예. 그냥 뭔가 좀 큰 변화가 있나 싶었는데 그냥 엔원 환율 한 970 내지 980원, 9.7 내지 9.8의 비율에다가 맞추는 게 맞을 것 같고 달러는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거 1270, 1320 그 사이인 것 같고 저는 지금 2차 전지가 네. 2차 전지 아무래도 한번 다뤄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이런 식으로 올라왔던 것 같다가 왜 우리 차 소장님 그러잖아요. 보유자의 영역이라 그러잖아요. 예, 예. 보유자의 영역이란 그 표현이 정권가에서 어떤 의미로 쓰는 말입니까? 신규 매수는 거의 불가능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전통적인 신규 매수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애둘러서 표현을 한 거죠.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익이 난 거기 때문에 적절하게 이제 매도 시점을 잡으라라는 그런 의미로 중의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는 거죠. 보유자의 영역이 그 의미가 지금 없는 상태에서 지금 뛰어들지 말라는 의미로 들리는데 그렇죠. 그런 와중에 그럼 많이 이렇게 수익을 낸 지금 보유자 내지는 그거 한 분들은 차익 실현을 하라. 누가 사줘야 차익 실현을 하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항상 시장에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어떠한 테마주들이라도 매수세가 이제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아무런 어떤 근거 없이 사시는 분들도 있고 또 하나는 유동성을 공급하는 트레이더분들이 계시죠. 네, 단기 예. 트레이더분들이 예. 계시기 때문에 지금 보는데 오늘은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준호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과거와 다르죠. 에코프로 비행과 에코프로가 삼성전자만큼도 못 올라가고 오히려 지금 하락세가 한 3% 정도 나온 거고요. 사실 그동안 너무 많이 오르긴 했죠. 그러니까 그게 네. 이제 오늘 좀 약간의 좀 그런 거고 외국인들이 지금 벌써 시작한 지 5분 만에 한 500억 가량 코스닥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어제부터 팔았나요? 외국인들은 어제도 많이 팔았고요. 어제도 많이 예, 많이 팔았고. 팔았는데 지금 뭐 아시겠지만 지금 5분 만에 외국인들이 500억 코스닥. 근데 어제 또 외국인들 보니까 포스코 케미칼이라든지 그러니까 2차전지 소재 그렇게 쪽에 이제 좀 다른 종목. 그러니까 못 예, 갔던 쪽으로 종목을 사긴 샀는데 했거든요. 지금 코스닥에서 500억 이게 에코프로 BM이 아니더라도 500억 가량 지금 매도가 나왔다라는 네네. 것은 굉장히 많은 물량을 지금 단기간 내에 팔고 있다라는 신호죠. 그런 신호들을 보셔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일단 지금 상황으로 이게 또 워낙 매수세가 탄탄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자꾸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네. 지금 오늘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제 경험상 제 느낌상 고점 징후다라고 과감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신호들이 지금 명백히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참 차 소장님도 참 욕 먹는 거 별로 신경 안 쓰셔. 뭐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한참 거니까요. 테슬라 잘 갈 때 테슬라 그거 하라 그러고. 예, 뭐 아니 예. 그렇게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이 막 그렇게 많아서 그런 소리 하시면은 좋은 소리 못 들으세요. 근데 나름대로 제 소신껏 대신 말씀드리는 오래 살 것도 수는 있어요. 욕 오래 먹기 살 역시 수는 내공이 있어요. 강하신 네. 분이에요. 욕 먹기 정준하 때문에 네, 그럼요. 오래 살 정준하 수 선수 있죠. 내공이 강하신 분이에요. 네. 그 2차 전지 쪽 말씀 주셨고 오늘 보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 사실 예.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뉴로메카 이게 다 이제 로봇 관련주인데 그렇죠. 예. 최근에 뭐 이슈도 있고 예. 뭐 앞서 뉴로메카 같은 경우 저희 또 3분 전략 전화 연결 통해서도 전략을 좀 들어봤는데 이 로봇 관련주도 보면 이제 테마를 좀 넘어서는 느낌이거든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유로메카 같은 경우는 협동 로봇이나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어제 지분을 이제 4% 가량 삼성전자가 늘렸다라는 것들 그리고 이제 그 콜옵션을 행사했을 경우에 지분이 60%대까지 늘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인데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분을 지금 현재 10%에서 14% 늘린 상태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어떤 뭐 매출 구조라든지 영업이익은 변함은 없죠. 삼성이 뭔가를 할 것이다라는 부분들로 보는데 대표적인 거로 저는 그런 예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그 우리가 다이나믹 로보틱스를 인수했을 때 굉장히 많은 기대감을 갖고 네, 했지만 네. 여전히 그 회사는 적자고요. 현대차가 아직까지 협업에 대한 어떤 뭐가 나온 건 없습니다. 물론 이제 뭐 준비를 하고 있겠죠. 갑자기 챗 GPT처럼 뭔가 빵 터뜨리긴 하겠지만 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없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대주주분들이 장외에서 넘긴 게 34,000원에 넘겼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팔면 10만 원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34,000원에 내 주식을 넘겼을까요? 그 부분이 저는 한번 고민거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당장 내 지분을 다 팔아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껍데기밖에 안 남는 거니까 결국 콜옵션을 부여했을 때 결국은 34,000원과 콜옵션을 했을 때는 적절하게 자기의 지분 가치를 따져줬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삼성전자도 비싸게 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맞았다라면 결국 삼성전자가 본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적정 가치는 34,000원을 보는 게 아니었겠는가. 그리고 대주주분들도 거기에 동의를 했다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시세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뭐 시장에 있어서 PER이 올라가는 거니까 그 부분에서 뭐라고 하지 않지만 적정 가치는 34,000원이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전략을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로메카 SBB테크 이게 어제 상한가 기록했는데 오늘도 올라간단 말이죠. 사실 투자자분들이 예. 아마도 적정 가치를 모르시는 게 아니라 아는데 이제 그렇죠.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유동성이 좀 워낙 넘쳐나다 보니까 좀 단기의 고수익을 노리시는 분들이 접근을 하시는 거거든요. 오늘은 또 확연히 드러나는 게 일단 2차 전지에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오늘은 로봇으로 몰리신 거예요. 지금 보면 이제 뉴로메카 SBB테크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이 지금 거의 5% 가까이 빠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평상시에는 여기서 이 정도 밀리면 사가지고 내가 플러스 정도에 대해서 팔겠다라는 트레이더 분들이 준지하시는데 오늘은 이쪽에 오는 게 아니라 로봇 쪽에서만 있는 거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런 거죠. 로봇이 지금 이렇게 강한 거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단기간에 수익을 내겠다라는 분들이 이쪽으로 몰리게 된다면 역설적으로 2차 전지는 오늘 더 빠질 수도 있는 거죠. 원래 그분들이 거기서 매매를 계속 하셔가지고 네. 이게 트레이딩을 하면서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표현해서 막대잡기 게임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막대잡기 게임을 오늘은 로봇에서 하고 계시니까 이쪽은 하락폭이 더 커질 수도 있다. 혹시 또 모르죠. 만약에 로봇이 꺾이게 되면
오늘 이제 장중에 지금 급등하고 있으니까 네. 로봇이 만약 꺾이게 되면 거기서 이제 손절하신 분들이 오히려 2차 전지를 올릴 수도 있죠.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움직이니까 그러면 2차 전지가 다시 한번 시세를 낼 수도 있는 많이 빠진 상태에서 또 한번 기회를 주긴 하겠습니다만 일단 흐름을 여러분들은 이해하시면서 이 장을 보셔야 된다. 지금은 오전에는 일단은 2차 전지에서 빠져나온 자금 로봇으로 갔고 로봇 쪽으로. 로봇이 주춤하면 2차 전지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은 결국 트레이딩 영역이다. 근데 한편으로 보면 LG 엔솔이 지금 현재 1.7%, 삼성 SDI가 1.8% 빠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도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지금 분위기가 좀 어제와 다른 게 뭐냐면 게임 엔터주들 그다음에 네. 2차 우리가 이제 삼성 전기라든지 LG 디스플레이 같은 종목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 지금 6만 원이 깨지네 마네 하고 있었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4% 올라가다 보니까 6만 1,000원을 탈환해 버렸고요. 가장 안 좋게 보였던 SK 하이닉스가 지금 현재 5%까지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아하. 이런 쪽들이 급등을 하게 된다라면 역시 또 개별 종목들이 움직이기에는 조금 어렵죠.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지금 지수상으로만 놓고 보면 둘 다 0.7% 좀. 근데 이런 대형주들은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사기보다는 이제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기관들이 하고. 사는데 이제 심리적인 부분들이 조금 이제 예. 오늘은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과 기관들은 좀 다르긴 합니다만 네. 일단은 뭐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현재 지금 2차 전지에서 빠져나온 것들이 로봇 쪽으로 가 있다라는 그러니까요. 것들.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또 되게 된다라면 또 저가 매수에 들어오는 또 개인 투자자분들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이제 물타기 쪽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좀 양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엔터주 저희가 화면에서 보여드렸는데 YG 엔터테인먼트가 지금 4.8%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그동안 주가는 굉장히 못 올랐단 말이죠. 좀 예. 지지부진했는데 예. YG 엔터테인먼트 뭐 관련해서는 어떤 내용이 있는 걸까요? 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일단 뭐 블랙핑크 월드 투어? 어떤 뭐 그런 어떤 뭐 우리가 뭐가 이제 있을까요? 볼 수 있을 수가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파악하지는 못했었던 부분인데 우리 차 소장님 저 엔터 쪽하고 게임 쪽은 아 베이비 몬스터래요. 아, 그 안에 그냥 감독님들이 말씀 주셨는데 거의 베이비 저하고 몬스터. 비슷한 수준이에요. 네, 그러니까 블랙핑크를 밀고 베이비 몬스터가 끝내요. 베이비 몬스터 아세요? 죄송합니다. 신인 걸그룹. 근데 이제 엔터는 결국 그런 모멘텀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새로운 모멘텀들이 있어줘야 되는 부분들이고 SM 같은 경우는 이제 모멘텀이 사라진 거죠. 그렇게 해서 원래 이제 8만 원대에서 12만 원대까지 급등해 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한 4만 원 정도가 경영권 프리미엄이었는데 경영권 프리미엄이 사라졌으면 SM은 그런 부분들까지 밀릴 수 있었고 JYP 엔터라든지 제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네네. JYP 엔터라든지 YG 엔터는 그동안 이제 우리가 조금 덜 올랐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JYP 엔터는 외국인들 수급에 따라서 움직이지만 역시 대장주는 JYP 엔터가 지금 가고 있는 부분들도 있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연속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 차 소장님 이 말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자, 지금 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매체 저 매체 무슨 유튜브 할 것 없이 2차 전지 타령을 한 지가 근 한 두어 달 됐습니다. 그렇죠. 예. 아, 이 정도면 된 거 아니야 하면서 이걸 갖다가 전부 허를 찌르면서 다 올라갔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뭐 공매도 세력들이 뭐 압살 당했네부터 해서 네. 도대체 여기에 어떤 세력들이 무슨 돈이 들어온 거야 이런 소리들이 막 시중에 나돌기도 하고 예. 자 그런 가운데에 지금 지수는 이렇게 강하게 또 가고 하는 와중에 또 이제 올 게 왔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우리 뭐 엔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엔트도 게임도 뭐 그 회사에 어떤 저 연예인들이 활동하는지도 잘 모르는 가운데 엔트 열풍 불었을 때는 막 갔고 네. 뭐 팬심으로 막 분석을 한다 뭐 이런 시절도 있었고 뭐 게임도 그랬고 했는데 다 그래 됐고 천하의 테슬라도 세상을 바꾸는 회사라고 해서 400 몇 불 하던 게 100불 갔던 게 주식입니다. 뭐 2차 전지 산업에 대해서 뭐 폄하하자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런데 자주 강조하시는 게 차진수 소장님은 또 특히나 재무제표 같은 거 갖다가 보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거 갖다가 계속 강조하시잖아요. 공부는 잘 못하겠고 그냥 누구나 볼 수 있는 뭐 네이버든 뭐든 해서 각 간략한 재무 정보를 보고 있자면은 저는 그런 거예요. 매출액, 영업이익하고 현 주가를 보고 있노라면 기가 찬 게 많아요. 네. 아닌 말로 그러면 현대차는 아니 도요타, 폭스바겐 다음으로 우리 현대차인데 글로벌리 매출과 영업이익을 보면 엄청난데 주식이 왜 이래요?
오늘 같은 날 이제 움직입니다. 예. 아 근데 그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아니 약간의 화가 많으세요 평상시.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네. 일반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는 저는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재무제표에 대해서 약간의 좀 부정적인 조금 말씀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은 과거 데이터다라고 말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가 네이버라든지 이런 데서 보고 있는 것들은 과거 데이터죠. 우리가 이제 1분기 데이터가 아직 안 나온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시장에서 재무제표를 보는 분들은 그걸 갖고 미래를 예측을 하는 겁니다. 거기까지 이제 공부를 좀 네. 더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단계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거기서 멈추시는데 거기서 좀 더 나가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 이런 거죠. 생각보다 더 잘 팔린 거죠. 차가. 그러니까 우리가 경기 둔화에 따라서 생각보다 잘 팔리고 있는 거고 LG전자 같은 경우 가전이 생각보다 잘 팔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이렇게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주가를 또 견인하는 측면도 있는 거죠. 기아 같은 경우 52주 신고가를 갱신했던 것들이 우리가 미리 우려감 때문에 주가가 빠졌었는데 진짜 현황을 보니까 잘 팔리고 있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들도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천천히 가는 주식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소음과 팩트라는 책에서 보게 된다면 기대감을 갖고 올라가는 주식들은 오히려 시가총액이 작고 변동성이 크고 또 우리가 내러티브라고 해서 뭔가 말 스토리가 되는 것들. 그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의 현상이에요. 그걸 가지고 내러티브 현상을 가지고 재무제표로 이해가 안 된다? 그건 서로 간에 다른 벽을 보고 있는 거죠. 나는 도시를 보고 있고 한 사람은 숲을 보고 있는데 서로 우리가 같은 곳을 보고 있다라고 오해하고 있는 거죠. 찬란한 미래를 보시는 분들은 정말 아름다운 도시를 보고 있는 거고 재무제표 보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산속에 앉아가지고 돈 닦는 분들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그거를 같이 연결하는 것은 좀 오해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 우리 실시간으로 이렇게 채팅도 올려주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여러 가지 인사이트를 주시네요. 예. 원래 개잡주가 더 잘 간답니다. 그래야 쉽게 못 따라붙는다고 얘기해 그렇죠. 주시기도 하고 몸집 가벼우면 날아가기 쉽죠. 마스크 해제가 엄청난 변화를 불러올 것 같다는 이런 말씀도 주시는데 참 그놈의 리오프닝 할 때마다 색조 화장품 관련 주 사세요 뭐 이런 얘기 많았고 진로 하이트 이제 소주 많이 먹을 거예요 뭐 이런 얘기 있었는데 여의치는 않았는데 차 소장님 뭐 어차피 재무제표 보고 공부하고 해봐야 돈은 안 되고 돈 됩니다. 그냥 저기 예. 저 어디 전주들 좀 모으셔가지고 예. 마스크 해제 갖고 테마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근데 마스크 해제를 짓누르는 테마가 또 나왔죠. 이것도 다큐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데. 그렇죠. 더 큰 게 나왔죠. 중국이 단체 관광객에서 미국과 일본과 우리를 빼버렸죠. 미국, 일본, 한국은 못 가게 막아버린 중국이? 거죠. 그러니까 중국에 사람들이 못 오니까 우리가 마스크 해제에서 막 기뻤는데 중국 단체 관광의 특징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우리가 가족 여행으로 동남아 나가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미뤘던 걸 한 번 가는 거기 때문에 이 단체 여행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보기 어려워요. 그다음에 가장 무서운 것은 기업들의 보너스 관광. 네네. 보너스 관광들 오면 돈 많이 쓰시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회사가 돈을 다 좀 떼는 거기 편하게 때문에. 쓰죠. 근데 그걸 못 가게 하니까 이게 우리한테는 리오프닝 관련해서 어제 폭락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어떤 요소들도 있습니다. 그런 좀 게 중국하고 사이가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